안녕하십니까. 1일1강 논어강독의 박재입니다. 세상에 참 범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특히 왜 생계형 범죄 말입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어렵고 경제가 힘들수록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담을 넘거나 그리고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심지어는 정말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서 빵을 훔친 도둑에게 그 도둑을 잡은 경찰이 자기 돈으로 빵을 사줬다는 이야기도 있는 거 보면 어쩌면 정말 생계형 범죄, 정말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도둑질 하는 것에 대하여 과연 그것이 범죄라고 욕하기 전에 그보다 먼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사회적인 환경을 먼저 고민하라는 말 논어에 나옵니다. 도둑질한 빈자에게 그 도둑질 했다고 욕하기 전에 그런 상황을 만든 그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먼저 각성해야 한다. 자, 오늘은 공자가 얘기하는 생계형 범죄에 대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같이 한번 논어책에서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나라의 귀족 개강자라는 귀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자에게 이제 자문을 구했죠. 공자여, 공자여. 요즘 우리나라에 이 도둑질하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 어떻게 하면 그 도둑질을 멈출 수 있겠소? 라고 묻습니다. 요즘 말로는 범죄율을 낮추는 방법을 물은 건데요. 자, 논어책 한번 찾아 읽어볼게요. 1일1강 논어강독의 434쪽이고요. 안연편 1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을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개강자 환도하여 문어 공자한대. 공자대활 구 자지불효 수상지 부절이니라. 자, 이 개강자라고 하는 노나라의 귀족이 근심할 환자의 도둑도자죠. 그러니까 요즘 나라 안에 도둑들이 들끓는 걸 굉장히 근심했어요. 백성들이 훔치고 담을 넘고 남의 창고에 곡식을 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문어 공자라, 물을 문자, 자문을 구한 겁니다. 공자에게.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자, 공자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공자 대화, 여기서 대는 물은 거에 대한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해석하라죠. 뭐라 그래요? 구, 여기서 구자는 부사입니다. 진실로 구자예요. 진실로 잘하는 건 유, 즉 당신이라고 하는 것을 높인 말입니다. 그대가 또는 선생님이 이럴 때 잘하고 쓰죠. 당신이 안 입을 자의 욕심낼 욕자. 불욕이면 즉 당신이 욕심을 줄이면 즉 탐욕을 없애면 비록 숫자의 상줄 상자, 비록 그 도둑질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더라도 안 입을 자의 훔칠 절자, 우리가 절도라고 그러죠. 남의 것을 훔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자 대답은 뭐예요? 당신이 탐욕을 없애면, 당신이 욕심만 버리면 백성들한테 야 도둑질해 상 줄게 해도 절대로 훔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일반 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이유는요, 결국 당신의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뺏으려 하고, 그러니 백성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도저히 먹을 게 없어서 정말 가족이 굶고 있다면 도둑질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2500년 전에 범죄율에 대한 질문에 공자가 한 대답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친 도둑을 벌하기 전에, 욕하기 전에 그들이 왜 담을 넘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사회적 경제적 현실을 만든 부자들이요, 권력자들이요, 그들의 탐욕을 먼저 질타했던 것이죠. 다산 정약용 선생이 논어의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남의 걸 훔치는 것은 가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가난은 결국
탐욕의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니 그 백성들의 절도를 욕하기 전에 먼저 솔선수범하는 정치인들이 탐욕을 없애야 할 것이다. 조선 후기도 마찬가지였죠. 탐관 오리들이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백성들을 수탈했고, 수탈당한 백성들은 이리 뜯기고 세금 뜯기고 자기 죽은 아들, 그 아들에게 또 군포가 또 세금이 요구되면 또 거기서 또 뜯기고,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결국은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물론 생계형 범죄 말고 정말 탐욕을 위해서 도둑질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잘 안 걸립니다. 얼마든지 뺄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공자가 살던 시대 어느 정치인이 공자에게 이 시대에 도둑질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공자는 역으로 권력을 지닌 자들, 그리고 부를 소유한 자들이 그들의 탐욕을 줄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저 백성들과 나눴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남의 담을 넘지 않을 것이며 도둑질을 하라고 해도 상을 줘도 하지 않는 그런 좋은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공자가, 유교가 권력자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고 보시나요? 우리는 그동안 유교라고 하는 것이 권력 앞에서 일명 어용으로 백성들을 수탈하는 그런 철학으로 사용됐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후대에 오면 공자가 정말 그의 본의와는 다르게 권력자들의 도구로 사용된 적도 있지만, 그러나 공자가 살던 그 시대에 공자는 철저하게 이 권력자들에게 비판하고 그들의 탐욕을 질타하고, 그리고 백성들 민생을 위해서 정말 백성들의 생을 더욱더 윤택하게 해야 된다는 이 민본 정치를 펼쳤던 정말 혁명적인 생각을 가진 공자의 면모를 우리는 논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려운 문장 아니에요. 개강자가 환도하여 문어 공자한데. 예, 개강자가 국내에, 즉 나라의 도둑이 들끓는 것에 대하여 공자에게 그 대책을 물으니 공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구자지불욕이면 진실로 그대가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면, 예, 수상지라도 비록 그 백성들에게 도둑질하면 상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부절, 남의 것을 절도하지 않을 것이다. 이 개강자라고 하는 노나라의 권력자는 사실은 논어에 또 나옵니다. 개강자가 공자에게 했던 그 말 있죠. 문정, 예, 선생님 정치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자 그때 한방 매기죠. 정치는 바를 정자, 바르게 하는 것이 정치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기억나시나요? 당신이 먼저 정치인으로서 바르게 살아. 그러면 세상은 저절로 바르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했던 그 개강자입니다. 개강자 역시도 결국은 요즘 말로는 폭력과 그리고 이 혁명을 통해서 그 탐욕의 그 자리를 차지한 거거든요. 그냥 공자의 관점에서 보면 적자가 아니죠. 원칙적으로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공자는 더욱더 그 정치인을 아주 이렇게 질타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강자 환도하여 문어 공자헌데 공자대왈 구자지 불욕이면 수상지라도 부절이니라. 개강자가 도적이 많은 것을 근심하여 공자에게 대책을 물었는데 공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그대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백성들에게 비록 상을 내린다 해도 그들은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논어에 그런 말도 있죠. 내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그런 일을 잘하지만, 송사를 잘 처리하지만, 그러나 애초부터 송사 자체를 없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예, 도둑 잘 잡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도둑질 하는 자체를 없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진정 훌륭한 정치가요, 국가의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1일1강 논어 강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